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금융소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이라고 얘기하면 이자와 배당을 얘기합니다. 자, 이 소득에 대해서 배우러 가시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소득세에서 이자와 배당은 우리 금융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자 소득은 이제 아까도 은행에 예금을 하시고 거기에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큼의 일정 수입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이자가 우리 돈이 좀 불었다고 얘기하죠. 이런 것이 이자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국민은행에 제가 가가지고 지점장이 있는데 그 지점장이 이런 거 노래방 이런 거,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그 지점장을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딸랑딸랑 거리면서 빌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술 먹은 게 이제 비용이 접대비가 1억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5%짜리가 10%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내가 은행 이자 소득을 위해서 쓴 경비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이자와 배당은 필요 경비가 없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경비인 거예요. 금리 올라가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매깁니다. 자, 그러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우리는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필요 경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융소득은 우리 예금에 대한 이자들이 있죠. 통장에 돈을 집어넣고 원금보다 더 많이 찾았을 때 그 찾은 금액에 어, 돈을 우리 이자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이자 소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리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에는 자,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암보험이라든지 우리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이런 거를 보장성 보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제 별개 이제 여러분 뭐 이거 들고 있는 분도 계시니까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적금처럼 넣고 나중에 보험금을 타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10년이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대략적으로 자 빨리 찾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자, 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은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시는 거고요. 이제 각종 공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공제 부금을 넣고 해가지고 거기서 받은 돈을 우리는 아, 이자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원금의 공제 금액이 이제 매달 떼가는 게 뭐 그래서 5년 동안 넣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5년 후에 받는 금액이 500만 원인데 그 500만 원 더 들어가 있죠. 찾을 때는 뭐 550만 원 됐다. 그 50만 원을 우리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자, 비영업대금에 빌려준 이자를 받았다. 또는 엄마에게 돈 빌려서 여러분에게 이자를 주거나 엄마는 이제 우리 엄니는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영업을 하지 않잖아요. 빗자를 없애버리면 영업대금의 이익은 개인인 경우에 사업으로 가시는 거고요. 금융이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받은 이익이 생겨 이자를 받거나 이러면 이런 게 이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노란 우산, 그죠? 소상공인세 이런 거 받았을 때 우리는 이자 소득으로 보더라. 그러면 이제 금융소득이 이제 여기에 된 이자 소득은 우리 총수익 금액의 1년 동안 이제 연소득입니다. 소득세는 월소득이 아니라 연간소득을 따지시는 거예요. 연소득이 자 우리가 얘기한 필요경비 아까 인정 안 한다 그랬죠. 비과세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공익신탁이익이라든지 그저 배당에도 나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생계형 저축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 이제 비과세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이 분리과세라는 건 세금 매기는 걸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종결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자와 배당은 이제 분리과세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금액 맥심으로 2천만 원. 제발 좀 통장이 2천만 원이 아니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예금으로 따진다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15억 이상씩 들어있어야지. 이제 2천만 원 이상씩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소득이 생기시고 통장에 한 15억이 20억씩 있으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죠? 일반 대중에게는 이런 돈이 많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위 5%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시점으로 자, 금융소득은 우리 초과하면 종합과세 하시는 거고요. 그 이하면 우리가 분리과세 종결입니다.
더 이상 못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이제 이자 소득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자 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럼 이제 이게 열거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열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증권 이자의 할인액이라든지 예금 이자라든지 채권 또는 우리 증권의 판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라든지 저축성 보험 차익이라든지 직장 공제 아까 있었죠? 초과 반환금. 내 500만 원을 드리는데 600만 원 줬다 이거예요. 그럼 그 100만 원 초과된 금액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 자,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자,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 그 이제 그 이자 받은 돈은 원금보다 더 많이 받았죠. 그 이자 소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 파생상품에 대한 이자 소득.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처음에 첫 시간에 설명했던 우리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거예요. 1번부터 8번까지. 그죠? 이와 비슷한 소득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하겠다라는 거야? 이자 소득을 보겠다. 매번 금리 변할 때마다 새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국가가 그걸 법을 제정하고 다시 공시하고 입법 예고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오래된 시간이 걸려요. 그게 하는 일이 국회의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조항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신종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무지막지한 아주 독소 조항입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이와 비슷한 소득이 있으면 다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를 받는 수입 시기에 돈을 언제 벌었느냐에 따라 이게 세금이 언제 거치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언제 받았니? 그럼 이 받은 시점에서 내 세금을 내라. 자, 이래서 권리와 의무가 확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법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채권이나 이자 같은 경우에 또는 은행 예금에 보통 예금 통장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굽니까? 여기 돈 들어온 대지저금통에 들어온 돈, 내 돈에 통장에 돈 들어오고, 그죠? 여기 돈 실제로 내 호주머니 돈이 들어왔을 때 그날이 언제냐 이거. 자, 그럼 이걸 이자소득의 수입식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받는 거죠. 이 저같이 착한 사람 알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지급받는 날이나 지급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수입식이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자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장 나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옆에 친구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우리 자녀분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소득이 생겼어요. 그 나만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급일 지급받는 날이 대부분의 수입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새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요.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특이한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이 문제에 적응하기가 좀 쉽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입식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자, 채권 이자 할인액은 나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그죠? 다른 친척분들 다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자, 그래서 지급일 지급받는 기명이 있고 무기명이 있습니다. 자, 보통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부금 받는 이자는 나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원칙 뭐야? 지급받는 날. 그 외에 특이한 사람들이죠. 해약하면 해약이에요. 연장하면 연장하는 게. 자, 통지예금은 예금 길이 좀 짧은 거예요. 잠깐 넣고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돈 뺐으니까 CD기에 가서 돈 뺀 날이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나만 듣나요? 아니잖아요. 국민 대다수가 다 듣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때 또는 환급금을 받을 때 지급일. 자, 이런 거 해지하면 해지를 보시는 거고요. 자, 증권 또는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나만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다 합니다. 환매 매수일과 매도일입니다. 사거나 파는 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장 공제에 나만 듣나요? 아니죠. 자, 공제금의 반환금이 지급일이죠. 그래서 줄 때, 그때 수입으로 보겠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 지급일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것들은 상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배당이 있죠. 자, 이런 이제 땡땡이 L 땡땡이 현이죠. 현 땡땡이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제 1년 동안 이제 돈을 기업 벌었으면 투자하신 분들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한 돈을 받거나 주식으로 받으면 배당금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뭐 여기 있는 사과 뭐 있죠. 자,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상장회사한테 또는 이 돈을 받거나 이러면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은 2천만 원이 이하가 되면 분리과세 종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는 이제 뭐 신탁을 해서 받는 신탁재산도 받는 분배금도 법인에 과세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공동사업이 있으세요. 공동사업이 있으면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경영을 같이 사업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은 6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자, B라는 사람은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 안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랬을 때 이분은 4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자, 이건 사업이에요, 지금. 공동사업이니까. 사업에서 이익이 생겼어, 100원이. 자, 100원이 생겼으니까 이거에 따라 이익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 60원을 가져가신 분들은 우리 경영에 참가했으니까 회사에 나오셔가지고 막 직원들 독려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60원 이제 분배금에 따라 받는 거니까 이 60원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게 맞다 이거예요, 국가는. 근데 B, 경영에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40%에 받는 이 40%의 B는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야, 너는 사업이 아니다. 너는 일반인처럼 배당금 받은 거지. 너 회사 출근했냐? 안 했는데요. 그럼 너 배당금 받은 거야.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받은 40원에 대한 논의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보겠다. 자, 그래서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지분 비율이 우리는 배당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배당금 받으면, 자, 우리 얘는 똑같습니다. 총수익 금액에 필요경비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인정해주지 않는다. 비과세 있습니까? 있어요. 공익신탁의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분리과세 하느냐?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하니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니 분리과세 종결 끝.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 얘기고요. 자, 우리 그로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법인 단계에서 우리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 비용을 뺀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이니까 당기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들에게 배당을 줍니다. 배당금을. 그래서 세금을 또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돼요. 그럼 이 더해진 세금을 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맨 밑에서 우리 배당소득세액공제가 있어요. 거기서 빼줍니다. 자, 더했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로스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배당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오세요. 자, 1년 동안 벌어들인 배당소득 금액. 자, 그럼 뭐가 배당소득이냐? 자, 일반적인 배당이 있습니다. 내국법인, 외국법인에 대한 거기 투자하고 뭐 배당금 받고 나머지 잉여금 돈 받은 거 이런 거 분배금 이런 거 배당입니다. 자, 그리고 감자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탈퇴 회사 합병에 의해서 자본 전입한 무상주를 받았을 경우에 이런 걸 이제 의제 배당이라고 얘기해요. 배당으로 보겠다. 똑같은 배당금 받은 걸로. 그래서 이것도 배당소득에 과세하겠다는 거죠. 인정배당이라는 건 법인세법에 의해서 배당으로 처분받은 금액을 얘기합니다. 인정배당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 뭐 각종 펀드 같은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집합투자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익이 생기면 이것도 배당소득이에요. 자, 그리고 신탁자산에 대한 받은 분배금이라든지 배당금 받은 것도 배당소득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자, 국세조정에 따른 배당금 받는 거, 간주배당이라고 많이 해요. 이건 좀 많이 없는 일이고요. 자, 아까 얘기한 6번은 출자 공동사업. 자, 두 분의 이상의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은 손익 배분율에 대한 비율을 우리는 출자 공동사업의 배당이라고. 이건 배당소득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배당. 자, 얘도 이제 독소조항 같은 게 있죠. 자, 1번부터 7번까지 뭡니까? 이와 유사한 소득이 있으면 뭐가 된다? 배당으로 보겠다. 그래서 요새 나온 이제 문화펀드라든지 신종펀드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1번부터 7번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새로운 소득이 나왔으니까 신종소득이 그죠? 이럴 때 이 조항과 비슷하면 뭐든지 다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과세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신탁법에 공익신탁 좋은 일에 쓰신 거죠. 이런 공익 목적으로 신탁을 하고 이제 받은 이익금을 그 많이 주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돈까지 국가가 세금 걷지는 않겠다. 자, 그래서 이건 비과세한다는 얘기고요. 자, 노인에 대한 부분이세요. 자, 비과세 종합. 자, 우리 5천만 원까지
요게 발생하는 경우 장애인이나 이건 이제 2025년 12월 30일 가입분까지 이제 우리가 비과세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배당금의 수입식이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돈을 언제 받았냐? 자, 이게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받는다. 그러면 그 일반적인 배당이다. 나만 주식 투자해서 배당금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럴 경우에 우리는 이제 요런 거를 일반적인 배당이라는 건 실제 지급으로 또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우리가 얘기하는 수입 시기로 본다는 인정배당은 배당으로 보겠다. 자, 그래서 결산 확정일로 보시는 거고 의제 배당은 자본에 전입했다는 얘기는 자본금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 전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해산하게 되면 맨날 나오는 예제가 해산일이에요. 그 틀린 거예요. 자, 자녀 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해산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얘기하는 법인이 이제 공중분해됐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그 여기 남아 있는 이제 재산가액들이 우리가 얘기한 이제 가격이 결정됩니다. 내다 팝니다 시장이. 그 가격 결정될 때, 그 재산가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의제배당으로 본다는 거죠. 합병 분할일 경우에 합병 등길, 분할 등길로 보시는 거고요. 회사를 합치거나 또는 쪼개거나 이랬을 때 등기하게 되면 그때 주식이 오가고 배당금이 오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 의제배당을 보겠다. 아까 얘기한 출자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율은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사업이 끝나야지 이익인지 손실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흔히 얘기하는 12월 31일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거죠. 자, 집합투자기구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게 각종 신종펀드도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자 그런 데 이제부터 투자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날 이때가 이제 수입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금융소득의 과세 방식은 2천만 원의 기점이라고 했잖아요. 2천만 원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자,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고요. 2천만 원 이하면 자, 우리가 이게 분리과세를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죠. 이런 것들은 직장 공제의 기본세, 여기서 기본세율이라는 건 소득세 기본세율은 6에서 45%의 8단계에 해당 계단식의 세금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비실명 금융소득이에요. 즉, 금융실명제잖 그렇죠? 요건 이제 은행이 하면 이런 이제 김나라 통장을 원래는 김개똥 이름인데 김나라 통장으로 했다 이거예요. 금융실명제를 안 했다 이거죠. 그럴 때 금융회사가 그 돈을 벌게 되면 90% 세금 내라. 개인은 45%. 자, 아까 얘기한 이제 경락대금이라든지 법원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 소득은 14%입니다. 자, 무조건 정확하세요. 자,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해외 금소득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 같은 유형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밝혀지면 자, 이거는 이제 원천 징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 종합과세하겠다. 아까 얘기한 출자 공동사업의 배당 소득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이 세율도 아셔야 돼요, 요새. 자, 세율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조건부라는 건 이제 어떠한 조건이 넘느냐 안 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2천만 원 이하냐 2천만 원 초과했느냐 자 이럴 경우에 자 우리가 얘기하는 어, 분리과세 또는 종결 그렇죠 종합과세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게 이런 걸 이제 조건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다 배우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이런 정도의 내용은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갑니다.